이 해장에 이 부대찌개가 맞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해장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해장은 보통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물로 그냥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아. 뭐 건강학적으로는 물이 제일 좋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막상 해보면 약간 기름기 좀 들어가는 주는 게 또 좋은 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 뭡니까? 피자 햄버거를 하시면 진짜 맞아요. 있어. 피자 햄버거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포카리 스웨트 막 때려 마시는 분도 있는데 네. 또 이런 약간 얼큰한 국물 요걸 또 해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해장은 얼큰한 국물 아니에요? 제가 네.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네, 아침마다 맞습니다. 라면 땡기고 술 마시고 나면 네. 정프로는 어디서 주로 구입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실제 여기 파는 거 많이 좀 구입해요.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네. 좀 많이 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보면 또 괜찮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다 못 먹고 이럴 때가 좀 있죠. 아, 왜냐면 A 제품 샀어? 6개 중에 한 2개 먹었어. 네. B 제품 또 사죠? 그럼 5개 중에 남는구나. 또 한두 개 먹어. 네. C 제품 또 사.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언젠간 먹겠죠. 아니 근데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 자주 하시면 그럴 일은 좀 적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또 혼자 살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어떻게 세팅 다 끝났을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먼저 미국 시장 잠깐 정리하고 그러시죠. 네 우리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장중에 신고지수 경신했습니다. 그랬다가 살짝 밀려서 신고지수 살짝 아래이긴 하지만 역사적 신고지수 다시 올라왔습니다. 5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다우 지수는 0.83% 하락을 했는데 보험사들이 급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보험료 인상률 동결 권고입니다.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는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가이던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만이 아니고 이 보험 관련주들이 건강보험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대로 하락을 하면서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면에 나스닥은 0.9%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길주들이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마이크론이 5.4% 다시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오르면서 나스닥이 0.9% 오르는 특징을 좀 가졌고요. S&P 500도 0.4%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5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최근의 상승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M7 빅테크들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 그동안에 자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들이 저점을 이제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다시 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달링더스가 95.6까지 떨어졌습니다. 96.5요. 95.6이요. 95.6. 96도 깼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반대로 튀어 올라왔겠죠. 네, 그리고 엔화와 원화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우리 원화는 여기 환율에서 1,43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달랜더스가 급락한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은 달랜더스가 떨어지는 즉 달러 약세를 지금 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어제 더 이런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외국인들의 흐름에 있어서 좋을 것이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네. 안정적으로 원화가 하향 안정화 된다면 뭐 보탬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보다 이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엔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초강세가 된다 만약에 네. 이러면 시장이 소위 엔캐리 자금이 급격하게 청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그 흐름이 있는지 이 부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이 6시 30분 기준으로 이게 거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써오는 겁니다. 5,2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의 흐름이 기금속이나 이제 금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연초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올해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특히 하반기에서 상당히
좀 노이즈들이 많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유가가 62.4달러까지 좀 올라왔는데 그 눈폭풍으로 인해서 일부 정유사들이 가동 중단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유가는 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을 하자면 보험주 때문에 다우는 하락을 했고 길주 때문에 나스닥이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이 탄탄하게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면서 S&P 500은 역사적 신고지수 경신을 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프리장이라고 그러나 요 시작하자마자 넥스트. 넥스트장. 예. 삼전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입니까? 무섭게 가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근데 아침에 시작을 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 후에 이제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서 좀 바뀌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10시 반 정도 되면은 그날 시장을 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걸 보고서 오늘은 어떨 거야 여러분들 이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엄청 빠지는 줄 알았다가 양전해버리잖아요. 현대차 어제 저점이 4.7%였고요. 네. 그리고 종가는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81%로 자동차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이 부분도 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SNS에 언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치명적인 또는 뭐 다시 25%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거는 이제 한국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언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0.34% 시작했어요. 종가가 플러스 2.73%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3%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침부터 현대차는 빠졌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도 플러스까지 장중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그 전날 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매물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한 1%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코스닥도 상승 전환을 했는데 특이점은 코스닥이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틀 동안 국내 기관들이 4.3조수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닭을요? 예? 코스닥을 닭을. 코스닥을 4.3조수 와, 매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예, 네. 이틀간. 와.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4.87%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8.7%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500억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600억 정도 순매수해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 있는데 개인들이 한 1조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시장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코스닥 그 지수, 예. 네. 지수 레버리지를 예. 살짝 걸어놨어요 매수를. 매수요? 예. 예,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사지겠지 했는데 예. 그냥 계속 가더만요. 못 샀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제가 예. 어제 72만 원인가 3만 원에 네. 살짝 걸어봤거든요. 예.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네. 얘네들 안 걸리더라고. 그냥 계속 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소위 매매 기술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사실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 제일 중요한 건 시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경우에는 좀 밀리더라도 다시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종목 선정이 첫 번째 중요한 건데. 똑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실 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뿐이 수익이 못 내고 그런 차이는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그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라가는 종목, 강세장의 강한 종목은 저가에 사겠다 그러면 맨날 못 잡아요. 맨날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혔어. 네. 예. 그럼 떨어져요, 이거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네. 맞아요. 그냥 느낌으로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네. 네, 종목별로 좀 다른 겁니다. 걸리면 떨어져. 종목별로. 그러니까 또 약한 종목 있잖아요. 네. 약세장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강하더라도 약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약한 종목은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약한 종목을 이게 저가에 되니까 맨날 안 잡히니까 얘 셀 때 쫓아가야지. 그러고 쫓아가잖아요. 걔는 또 물려. 약한 종목은. 그리고 다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의 스킬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닉스 봐봐요. 하이닉스 옛날에 내가 8만 9만 원인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쯤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10몇만 하여튼 이렇게 잘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나중에 뭐 얘가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 갖다 쳐. 그럼 지금 80대죠 아마. 80대였는데 지금 80만 원입니다 정확히. 그죠? 80만 원인데 100만 원 가면 그 나쁘지 않잖아. 20몇 프로 수익인데. 네. 근데 이제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되버린 거예요. 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100만 원 가지? 그러면 아이씨 안 되겠다고 그때 또 들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 하지 말고 네. 이런 거는 그 매매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귀신같이. 그건 뭐 예전 책이고요. 예. 뭐 지금 3프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하자 그래서 제 아카데미를 다시 준비를 하고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 네. 아마 한 3월부터는 아, 시작할 그래요?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 매매 기술이라는 우리 이사님 책도 네. 그 원칙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플하게 원칙 심플하게 제시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셔도 좋은데 여튼 다시 또 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한 7% 올랐고요. SKT가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로 지금 SKT가 들어가고 있고요. 12% 올랐고요. 어제 원자력도 좋았습니다. 한전산업, 뭐 한전 KPS, 한전기술, 우진, BHI 이런 네. 종목들이 다 올랐고요. 그래서 제일 강한 종목만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어제 리노공업도 한 10% 올랐고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어떤 제일 셌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 ETF가 한 6, 7% 올랐고요. 레버리지는 한 10% 올랐습니다. ETF가 하루에 와. 10% 이상씩 수익을 내면 뭐 꼭 종목 안 해도 네. ETF를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가 많은데 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ETF 거래를 직접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 그래 ETF 해도 될 것 같아. ETF 해도 여기도 뭐 수익 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ETF를 본인이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을 그냥 일반 주식을 거래했던 사람들이 ETF 거래하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맞아요. 되게 답답해요 ETF를. ETF는 그 섹터의 흐름을 보고서 아니면 그 시황을 보고서 그냥 사서 한 몇 개월 있어야지만 이게 수익이 맞아요. 나지. 네. 얘는 한 1%, 2%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좋은 ETF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좋다 그래. 그래서 전력기기 ETF를 샀어. 안 움직여요. 맨날 쳐다보고 있어도 잘 안 움직여요. 종목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맞아. 그래서 ETF를 좀 안 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ETF 영향이 훨씬 커졌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양시장 다 역사적 신고 지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15만 9,500원, SK하이닉스가 80만 원이 됐는데 어제 SK하이닉스가 8.7%면 급등한 거잖아요. 네. 여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CT에서 어제 아침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하는 요게 좀 나왔고요. 140만 원 가면은 천조 되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 천조 좀 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 전망에 대해서 영업이 150조를 제시를 했어요. 순이익을 114조를 제시했습니다. CT에서. 지금 제가 본 거에서 거의 최상단입니다. 이게. 네, 네. 지금 영업이 150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 150조가 상단이거든요. 네. 근데 CT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어제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상승에 보탬이 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SK하이닉스가 미국의 10조 원 규모의 AI 투자 법인 설립의 뉴스들이 이렇게 싹 돌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업회사가 아니고요. 미국의 10조 원 규모의 법인 설립을 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자금들, 투자 자본들 있잖아요. 이 그 컨트롤 소프트뱅크 타워를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같은 그렇죠. 그런. 예, 컨트롤 타워를 네네. 여기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거를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측에서 요게 요 루머가 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검토 중이다. 네. 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요 되게 큰 뉴스입니다. 사실 애플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달라고. 네. 근데 협상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LPDDR 가격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요게 삼성은 80% 이상, SK는 100% 인상으로 협상 완료가 됐다고. 와. 엄청나죠. 진짜 엄청난 겁니다. 아, 2배를 받아냈네요. 예. 근데 참고로 아이폰의 요 자료를 좀 보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LPDDR 가격이 전체 아이폰 가격의 그 제품 비용에 네.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에서 15% 된대요. 한 15%인데 그 15%가 2배 뜬 거예요. 15%가 2배 뜬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에서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 30%. 그러면
가격이 그럼 30% 오르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비중에서 올라간 거니까 비중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시장에서 바라봅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IT 디바이스 가격이 다 오르지 않겠냐. 네. 이런 걱정과 함께 이제 물가의 걱정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애플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칩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면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은 올라갔는데 수익성 가격은 제한되고 이러면 애플의 수익성이 떨어지느냐는 또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겠죠.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겠죠. 다른 데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걱정거리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을 줄인다. 다른 부품에서 하던 인건비에서 하던 네. 뭐 소프트웨어에서 하던 어떻든 간에 다른 데서 좀 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M7 대형주에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 강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오늘 수요일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상승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라면서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던 것들도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ETF 영향력이 진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 진짜 어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금에 퇴직연금이나 이런 연금에서 ETF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서는 거의 대부분 ETF 투자하든지 펀드 하든지 좀 공격적이면 ETF 투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차로 ETF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ETF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인식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와 인식의 변화가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고 기존의 돈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참 오래 보셨습니다만 예. 이런 시장은 이제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는 봤는데 네. 지금은 급락한 시스템 위기 이후에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만히 그렇죠. 보세요. 그냥 외환위기 때 그랬고 네. 그리고 IT 버블 붕괴 때도 그렇고 저는 이걸 다 그냥 다 거쳤어요. 네, 네. IT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남유럽 국가의 그 재정위기. 디폴트 때도 네. 그랬고요. 그리고 리먼 때 그랬고 리먼 때 그랬고 또 가장 가까이는 팬데믹 때 그랬고 네. 이게 시스템 위기급의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급등을 해요. 이렇게 급등을.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인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 비교를 저걸 많이 하잖아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네. 그거랑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그때가 이제 삼저 호황이라고 해서 그때 지수가 160에서 1000까지 갔어요. 지수가요? 지수가 160에서 1000.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외환위기 때는 270에서 1000 갔고요. 어. 외환위기 때는 그건 위기 때문에 그랬고. 네네네. 근데 그 전에 85년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리밸런싱이 된 거예요. 한 우리나라의 단계 전체 시장에 업된 대한 거죠, 예, 그게? 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럴 때 그러니까 이 자산을 잘 형성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한 10년, 20년 안에 또 이런 장이 오기는 매우 어렵죠. 그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 진짜 좀 잘 신중하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 급등은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런 건 있죠. 시장이 이번 그 선법 개정이나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해서 안정화되면은 그러면 좀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좀 깔리는 게 되겠죠. 네. 그런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얼른 뉴스들을 좀 볼까요? 예, 유럽연합과 인도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했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약 90% 정도 품목의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합니다. 자동차는 연간 25만 대 쿼터 내에서 기존의 110%에서 10%로 인하하고요. 유럽산 와인은 150%에서 20% 인하 등 전반적으로 관세를 대폭 내리던 또는 폐지하는 그런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기분 나쁘겠죠. 이것도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하겠네. 네,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유럽 연합이 강하게 맞대응한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뿐이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이런 부분들이 워딩이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강대강이 되면서 나중에는 특혜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저는 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화 조달 부담과 최근 외환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2026년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개정 방안 의결하고 이걸 공시했습니다. 해외 주식 비중을 38.99%에서 37.2%로 하향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상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국민연금이 이제부터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여기 넘어섰어요. 이미 아마 넘어섰을 거라고요. 해외 비중도 전체 비중에서 네네. 해외가 빠진 게 아니고 비중이니까 이거는 네. 해외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팔거나 사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제 자산군별 기준 비중이 전략적 배분 허용 범위를 벗어나도록 한시적으로 리밸런싱을 유의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팔진 않겠다 정도. 안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14.9%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잖아요. 네. 그럼 17.9%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 올라서 20%, 25%, 23% 간다. 그럼 여기까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당분간 기계적으로 매도는 좀 하지 않겠다. 이걸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거라서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아이 200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른 거에 묻혀갖고 다른 데서 발표하면 되게 중요한 뉴스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좀 묻혀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틀간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AI 서비스의 효율성과 인프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체 개발한 AI 추론 칩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오픈 AI GPT 5.2 지금 쓰고 계신 거 유료가 요걸 거예요. 제일 싼 게. 지금 제일 싸게 쓰는 거 3만 몇천 원짜리가 요 5.2예요. 이거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있지 않습니까? 전 요거 두 개 다 쓰는데 이게 지금 마이아 2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아 200이 지금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얘기지만 기존의 하드웨어보다 성능이 30% 향상됐고 아마존이나 구글의 TPU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나온 상황 속에서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한 이유 중에 여기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4세대 칩 요 마이아 200 가속기에 HBM3를 단독 공급 중이다. 라는 매일경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급등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 부분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삼성과 SK, 물론 SK가 더 지금 지배적이고요. 삼성과 SK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글은 삼성이 조금 우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SK가 우위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흐름을 잘 보면 두 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HBM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야 국내 HBM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네 요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싱가포르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2028년부터 웨퍼 양산을 시작한다는 뉴스도 어제 함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3월에 스타쉽 버전 2 요걸 발사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달 및 화성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의 진보를 목표로 발사한다. 그래서 요쯤 되면 또 이게 이슈가 되겠죠, 테마가. 그래서 예. 이제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흐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뉴스 자체보다도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뉴스를 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삼성이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서 삼성페이의 가상자산 결제 기능을 확대하면서 스테이블 결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결제 기능의 구현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요 얘기가 하나가 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외신이라고 했는데 아주 큰 외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돌아다녔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와 협력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결제 시스템을 지금 삼성이 같이 구축하고 있다. 요 얘기가 지금 있었습니다. 일단 요걸 하나를 두자고요. 네. 아, 삼성이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안 하는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더 골드에서 테더 있지 않습니까? 네. 테더에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이 22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테더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더 골드를 담보로 하는 실물 금 보유량이 이제 일부 국가의 금 보유량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 물리적 금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으로 실물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이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이 금 수요가 계속 느는구나. 이쪽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활성화되면은 그런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웃었는데 왜 그랬냐면요. 5년 전, 6년 전에 이미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규제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면서 이런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와 지금 7번, 8번 하고요. 9번, 10번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뉴시스에서 단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미리 좀 전제합니다. 뉴스는 어떻게 나왔냐면 국내 기업들이 주식처럼 코인 발행을 하는 것을 다시 허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코인들의 자체 평가 기준이 없는, 즉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기나 사기 사례, 미흡한 투자 보호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오타가 하나 생겼습니다. 2017년에 금지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오타네 이거는. 네. 2017년에 금지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에 일반 기업들이 막 잡코인을 막 발행을 했어요. 기업들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거래를 시켰어요. 그때 그냥 그걸로 생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표현을 생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맞아요. 그냥 사기친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이거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허용하려는 걸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만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고 발행 기업들은 금융당국에 백서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제출하고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거를 그때 그렇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가? 이게 IPO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상장해가지고 재무 조달하지 않습니까? 네. 상장은 뭐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같은 개념인데 엄청나게 이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번을 가보겠습니다. 이창현 총재가 홍콩에서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장 압력 속에서 해외 발행 가상자산에 한국 거주자의 투자를 여태까지 허용해 왔다. 우리나라는 규제 당국은 국내 기관의 가상자산 발행 허용의 등록 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것에 좀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환율 변동성 확대될 때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들이 막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그리고 은행을 포함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요 설명을 여기까지 좀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7번, 8번, 9번, 10번까지 보면은 확실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바쁠 거고 뭐 금융사들도 그렇고 이거 예전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했을 때 지금 이창현 총재 말씀처럼 이거 우회 사용도 있고 그리고 자금 이동이 블록체인 기술로 가면은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기 사례도 나올 거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한 겁니까? 당정에서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코스닥 3천 얘기를 하면서 STO. 네, STO에서 토코나 얘기를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토코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일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우리한테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우리 결제나 이런 일상생활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속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리고 나중에 가시화되는 거 우리는 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검토 중이에요. 다 검토 거의 대부분 검토 중이고 하긴 할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 가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갤럭시 코인 나온다는 얘기도 뭐 있긴 하는 것 같고요. 있었으니까요. 네. 전북대에서 우리 과학기술통신부인가요? 이름이? 그냥 과기부 그러니까. 네. 과기정통부. 예. 예. 근데 과기부 장관과 과기부하고 전북대하고 이제 협력해서 피지컬 AI의 실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증 랩을 우리나라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한 게 뭐냐면 로봇 간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제조 자동화에 대해서 실증을 해봤습니다. 세 개의 부품 기업에 적용을 해서 얘네들이 내용을 뭘 했냐, 뭐 자율주행 이동 로봇과 절삭 가공하고 차체 부품 용접하고 이런 걸 해봤더니 생산량은 약 5에서 11% 증가하고 처리 시간은 10% 수준 개선됐고 제조 원가는 75에서 80% 절감이 되더라. 80? 네. 제조 원가가 원가가 80%가 절감된다고요? 이렇게 실증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개뿐이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좀 단순 작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하고 12번 도수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일반 투자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그냥 생활에서는 이런 게 썩 그렇게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세상이 또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나이키에서 자동화 확대로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 직원 775명, 작년에 한 1000명 해고했거든요. 네. 775명을 해고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류센터 자동화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 워딩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동화 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이키 되게 어렵구나. 네네.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엔비디아의 이번에 미국에 그 눈폭풍이 있었잖아요. 네. 아. 이게 엔비디아 AI 기상 모델이 이 눈폭풍이 있고 나서가 아니고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기상 이변에 선제적 대응하는 것들을 요번에 네. 입증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AI 타임즈에서 제목을 그래서 슈퍼컴보다 정확하다. 이번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좀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거 외에도 지금 AI를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는 뭐 그러냐면 물류 자동화, AI 기상, 그리고 실증 랩,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은 좋으니까 시장 뉴스도 뭐 전해드렸지만 이런 뉴스를 쭉 드리는 이유는 지금 AI의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구축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상용화 또는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소위 서비스화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연초에 뭐 자율주행과 로봇만 봤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게 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그 투자자들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생활의 변화가 이제 훨씬 더 아마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그거 이제 딱 먼저 내놓는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도 좀 달라질 수 있게.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를 선점해야 되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하죠.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건규 대표님 바로 네. 또 모셔서 어떤 주식 전략 가져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